자,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 살아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종영입니다. 오늘은 남북 관광협력이 북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북한의 경제 전문가 남한의 통일연구원 종훈이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성공단을 통해 한때 초코파이나 커피 믹스 그리고 샴푸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시장 전역에서 이제 팔렸죠. 개성공단을 통해서요. 그런데 또 개성 관광이라는 것과 또 금강산 관광이 시행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광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 경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던 사실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최대 도매 시장으로 알려진 황해북도 사리원 시장이 성장한 이유 또한 개성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자나 상품들의 1차 집적지가 바로 사리원이었고, 사리원 시장을 통해서 개성공단에서 나온 상품들이 북한 전역에 퍼지면서 개성공단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금강산 관광 또한 관광이지만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남북 관광 협력을 통해 남한을 알린 사실은 개성공단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고성군은 어떤 지역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 속한 이 고성군은 옹진군, 철원군과 함께 남북한의 동일한 명칭이 있는 군입니다. 즉 북한의 고성군과 남한의 고성으로 나뉜 분단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북한의 고성군은 금강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 1638m의 태백산맥 북부에 있는 금강산은 북한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고 일부 지역은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까지 걸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남한이 투자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고성군에 역이 있는데요. 이 청년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시설로 갈라지는데요. 역 자체는 이제 종착역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가 크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설 자체가 매우 좋다는 평입니다. 즉 청년역 자체도 상당히 이제 북한에서는 멋있다는 평가가 이제 그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배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일반 건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사항이고 또 샤시 등에 달린 쇠 제품 자체가 녹슬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남한에서 만든 시설들이 매우 좋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길에서도 또한 이제 북한은 침목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서 쉽게 썩어 자주 갈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 만든 침목은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부서지지 않고 레일 또한 구부러지지 않고 또 굉장히 견고하다는 평입니다. 반면에 북한에서 만든 레일은 좀 찌그러져 있는 것들이 자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아도 금강산 청년역을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이 건설한 철길이 다른데 시설의 차이를 한눈에 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북한의 주민들이 남측이 건설한 그런 건물들이나 또 이제 철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서 아, 이게 정말 남쪽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남쪽의 경제가 발전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김종은 위원장이 2019년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제 이런 말 했죠. 저 금강산 남쪽의 관광 시설들이 참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뭐 싹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도 북한 수준에서 보면 금강산 시설은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만든 시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다만 철거 이유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낡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온상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즉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할 때 현대그룹이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 호텔들을 지었는데 참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멀쩡한 시설들인데 그것을 철거하겠다 하는 것이 좀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남한의 시설물을 통해서 그 남한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또 주목할 점은 금강산 관광을 한 후에 이제 한국인 남한 사람들이 남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이제 쓰레기들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약품, 전자제품, 도시락 등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LG 텔레비전도 이제 그때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음,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이제 한국이 버리고 간 쓰레기만 전문 또 구입해서 전국 시장에 파는 이런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쓰레기를 통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은 2020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지금도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식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때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또 남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이 쓰레기를 통해서 남한 문화가 전파되어 금강산 관광은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 대한 인식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2008년도 박광자 씨 이 피격 사건 이후인데요.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 참 이게 남한 관광이 이 북한에 준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때 고성군은 금강산의 일부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적도 있는데요. 네, 조사에서 보면은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이것은 이제 주민들의 간접, 직접적인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한 주민들이 관광을 오면서 이 지역에 뿌린 외화 소득은 주민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이 도니까 지역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이제 북한이 내놓을 것은 이제 관광 상품인데, 그렇다면 현재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관광도 다 중단됐는데요. 네,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이제 농업이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70, 80%가 바다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이 부진한 반면에 어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특권 기관 소속의 외화벌이가 바다를 둘러싸고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고성군에서 잡은 수산물은 고성군을 거쳐 대부분 원산이 집적이 되어서 나선을 통해 또 중국 중지로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고성군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고성군이 대북 제재나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해상에 대한 국경 봉쇄를 통해서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대부분이 또 생계를 잃는 일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자, 오늘은 남북 관광 협력이 북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던 고성군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 상관계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종문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